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개표가 이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 사실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뭐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나왔다가 아까 낮에 이제 그 우리 시장이 열리는 동안 저녁 때까지만 해도 거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지금 다시 미시간 쪽에서 바이든이 앞서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전망치가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미국의 지금 그 투표 결과의 상황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크게 움직이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이제 3.3%, 다우존스가 0.2%, S&P 500이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트럼프가 좀 앞서면서도 그 다우 지수는 좀 빠지고 나스닥이 크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나스닥 쪽에서.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되던 트럼프가 당선되던 시장은 미 대선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니까 시장은 어쨌든 좀 상승 쪽으로 다시 유동성 장세의 2차전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좀 빨간색을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상승의 내일자 기운을 드리려고 그 이 빨간색 티셔츠 이제 밖에도 잘 입고 나가지 않는데 오늘 방송에서 입었고요. 지금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 지금 워낙 박빙의 상황에서 선거가 끝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거의 그 대선 승리를 미리 뭐 선언하는 식의 그 기자회견 발표도 했던데, 이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불복해서 뭐 만약에 뭐 이게 뭐 헌법 소원이나 대법원에 저기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잡음이 돼서 미국 내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러다가 뭐 미국은 지금 막 총기도 막 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시장에 굉장히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금 선거의 상황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되는 한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미국의 정치적인 그런 불안,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참 그 연말로 가는 시즌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결과로는 바이든이 조금 우세한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내일 그 미시간이나 내일 새벽이나 결과가 나온다면 이 오늘 아까 바이든이 장중에 이제 밀리면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최근에 태양광 풍력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혹시 된다면 이런 풍력주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반등하겠죠. 근데 이런 풍력주도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이 CS 윈드. 이 CS 윈드 정말 좋은 회사예요. 풍력 그 타워 그 영국 해상 풍력 쪽으로 전 세계 글로벌로 실적이 실적 나오고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예전에 진짜 3만 원대부터 보고 중간에 좀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저 종목을 주력으로 못 가져갔어요. 정말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른 주식은 잘 모르겠고요. 저 관심은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습니다. 저도 현대 계열의 회사인데 저것도 이제 뭐 바이든 관련 주다 뭐 이렇게 이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대장급이었던 풍력의 CS 윈드와 태양광의 대장격이었던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이든이 되냐 그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바라보는 약간 시장 뷰와 그동안 제가 이제 탐방을 갔다 오고 뭐 했던 종목들에 대한 짧은 뷰들을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나스닥 지금도 뭐 바이든이 되는 분위기에서 나스닥이 강합니다. 그 오늘 그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이 좀 강했어요. 뭐 하나 머티리얼즈, 테스나 뭐 이런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 뭐 이런 주식들 테스나 뭐가 또 있을까요? DB 반도체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이게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강한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여의도에서 계속 그 얘기가 있어요. 매년 이제 겪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연말은 IT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IT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반도체 섹터에 이런 그 대장 장비주들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이랑. 이 주식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IT 종목들은 연말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11월 11일 광군제나 그다음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제 소비 시즌이 오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휠라 홀딩스나 그 소비주들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주들이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이런 것도 오늘 조금 추세 위로 좀 올라왔다가 좀 밀렸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소비 시즌에 맞춘 그런 섹터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소비 시즌이라고 해서 음식료품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연말에 사실 이게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것이 IT, 전자제품, 뭐 의류 뭐 이런 쪽 아닐까요? 그런 쪽들이 화장품 뭐 이런 쪽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연말에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11월도 시작됐고 배당주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배당 주는 주식들이 지금 만약에 안 올라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배당주를 샀을 때 이게 뭐 시가 배당이 3%라고 하면 2개월에 3% 먹는 거지 않습니까? 연말 배당까지 5%짜리라고 하면 이제 2개월에 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배당주를 사는 거랑 이 연말에 배당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배당주를 사는 거는 시간적 가치에 의해서 훨씬 더 매력적이게 되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연말에 배당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들의 매력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약간 시장의 변동이 커지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배당주들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5개, 한 45개 정도 업로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몇 개 영상은 조금 제가 없앤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 당시에 너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다든지 뭐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비공개로 했고 이래서 한 3-4개 영상 없어졌는데 전체적으로 한 45개 정도 영상들을 업로드를 했고 제가 이제껏 업로드를 주로 했던 종목들을 저는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뭐 다른 영상 올릴 때 그 밑에다가 막 그 종목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뭐 오늘 캠트로닉스 오르니까 뭐 팔아야 하나요? 사실 그런 답변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뭐 정말 같이 만나지 않는 한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은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언급했던 주식들을 뭐 보유하신 분도 있고 안 보유하신 분도 있고 수익 내신 분도 있고 또 높게 잡아서 손실이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을 사라 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또 어쨌든 그런 주식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중간에 추적 관찰하고 있는 그런 저의 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언급을 드리면 이런 게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경인양행은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일 처음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핫했죠. 근데 뭐 그때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경인양행을 이제 2개월 전이면 9월 정도에 이때 뭐 8,000원 중후반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방송할 때. 어쨌든 포인트는 이게 그때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8월 15일 전. 그러니까 뭐
일단 2분기에 염료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아까 계속 저 영상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본 사업이 일단 잘 되고 있으면서 신사업에서 기대감이 있는 회사.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경인양행이 이렇게 작년같이 염료의 상황이 받쳐주고 있었다면 뭐 이런 가격에서도 부담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있어서 핫했지만 뭐 EUV 등 근데 이제 본 사업인 염료가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때는 좀 과열된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때 막 기관 연기금들도 굉장히 많이 경인양행을 핫하게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기금이 막 20만 주씩 사고 막 이랬는데 이 보세요. 이틀 동안 40만 이제 이 보세요. 바보 같은 연기금들 이때 지금 이제 어제 막 10만 주씩 팔죠. 이렇습니다. 이게 참. 아휴.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연기금이 이제 물량이 내보내는 때가 저는 바닥이고 연기금이 막 살 때가 팔분응선이다. 이거는 연기금이나 기관들 반대로 해야 된다. 뭐 저는 진짜 그런 관점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신용 잔고가 일단 6% 이하로 떨어져서 5.5 정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과열은 아닙니다. 열이 정상 상황으로 내려졌어요. 이게 내려졌고 연기금의 매도 나오니까 뭐 오종은 좀 반등을 하는데 일단 3분기는 염료가 좀 회복세로 가는 분위기이고요. 포토레지스트나 전반적으로 좀 잘 돌아가고 있고 CPI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채택이 안 되고 뭐 시장은 최근에 거의 유티지로 너무 쏠려 있습니다. CPI는 지금 뭐 경인한데 더 이상 어떤 저보다 더 많은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CPI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상황들이 계속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경위는 뭐 한 6천 한 500원, 400원 정도면 그래도 염료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토레이스도 돌아가고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 추가적으로 이 주식이 좀 강하게 오르려면 뭐 이제 그래핀이나 염료나 이런 것들이 좀 CPI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여지들이 좀 있고요. 뭐 3분기는 작년이 워낙 너무 좋아서요. 역기조 효과로 올해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보여질 거예요.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뭐 재작년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서 3분기가 지금 코로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염료가 한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다른 쪽들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예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정도 수준에서의 뭐 분기는 좀 맞출까? 뭐 실적은 어쨌든 2분기보다는 흐름들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했죠? 경인양행도 얘기했고 미넨지 세틀뱅크 참 큰 이슈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라는 게 막 그때 그랬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뭐 회사가 달라졌겠어요. 뭐 3분기 실적 좋죠. 좋은 그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미넨지랑 이제 세틀뱅크인데 그 두 회사 다 이제 10월 말에 안에 10월에 그 대표이사 IR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졌고 이왕 미뤄진 김에 아마 실적 발표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제가 봤을 때는 11월 13일 전에 하거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바로 다다음 주 한 16일이나 막 17일 이럴 때 대표이사 IR 하지 않을까요? 주간사는 선정됐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차라리 10월에 할 거였으면 10월 뭐 20일 진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요 시즌에 못 해가지고 11월로 넘어갈 바에는 다들 실적물을 볼 건데 실적 공시하기 전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다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 발표하고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기사 났지 않습니까? 무슨 기사냐면 NHN 한국사이버결제 구글의 결제 서비스 제공 이런 거 있죠. 이게 막 이제 우리나라의 PG사들이 이제 구글의 결제 서비스 제공하는데 지금 세틀도 이런 뭐 해외 업체에 이거 이제 PG 쪽에 모바일 온라인 PG는 그러니까 결제는 NH 한국사이버제가 잘 해요. 근데
현금 간편 결제도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좌 바로 연결해가지고 세틀이 제일 잘하거든요. 세틀도 아마 이런 회사들 다 대응하고 있으니까 세틀도 저런 것들 하반기에 뭐 좋은 소식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세틀이랑 미넨지는 참 걱정 안 합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회사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자 어떤 주식들을 저희에게 했을까요? 팅크베어. 이거는 지금 뭐 업로드는 제가 내린 상황인데 플랫하죠. 뭐 최근에 장 조정 받고 뭐 했는데 뭐 플랫하고 3분기 실적 괜찮을 거예요. 4분기도 괜찮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으로 100억 이상을 할 것 같아요. 100억이면 잠깐만요. 봐드릴까요? 보자. 그러니까 작년에 보세요 여기. 작년에 재작년 한 70억씩 하던 회사잖아요. 근데 올해 100억은 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뭐 지금 뭐 한 3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야 70억까지 못하겠나? 하여튼 올해 하여튼 예년보다 올해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은 사상 최대 매출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이 얘기해서 그때 하여튼 뭐 H사와 B사 뭐 이런 사에 이제 비포 대응하고 있는 결과들이 11월 중순? 11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봐요. 근데 결과가 나와도 바로 공시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든 시장에 아마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결정은 11월쯤에 날 것 같은데 뭐 분위기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거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지켜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어쨌든 계속 이슈는 좀 살아갈 거예요. 오늘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그 뉴스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뭐 팅크웨어나 한큼 MDS 정도까지는 반응이 오늘 크게 없었지만 섹터 전체로는 자율주행 쪽에서 묶여가지고 자율주행 쪽 흐름들이 계속 좀 살아나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한컴 MDS는 보고서도 나왔고요. 한글 컴퓨터도 보고서 나왔고요. 그런 보고서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MDS도 제가 언급했던 건데 뭐 별 그런 큰 이슈가 없고요.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보고서 나온 게 시장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 다음에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 한컴 위드는 이제 한컴 위드 금거래소가 원래 10월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11월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규모가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커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월 달에 아마 대대적으로 금거래소 오픈과 관련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금거래소도 하나의 플랫폼이라서 금거래소는 아마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플랫폼이잖아요. B2C.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컴이 만드는 금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일반 홍보를 주식시장적인 홍보 말고. 그래서 디지털 금거래소가 어쨌든 11월에 가장 큰 이벤트이고 한국 컴퓨터 3분기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거고 좋을 거고 한컴 위드도 뭐 덩달아 연결로 뭐 꽤 괜찮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3분기 실적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MDS는 3분기 실적을 크게 뭐 기대할 건 없고 뭐 세틀 미넨지 3분기 실적 괜찮을 거고 경인 뭐 3분기 크게 기대할 게 없고 그 정도.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종목 있죠? 캠트로닉스는 뭐 오늘 뉴스도 나왔고 3분기도 실적 올해 분기 기준으로는 제일 좋을 거고 뭐 알죠? 최근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뭐 스케줄을 중간 점검하지 않아도 크게 되겠죠. 뭐 LET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실적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포팅이나 UTG 장기 이제 수주 그런 뉴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원시스는 제가 오늘 또 갔다 왔으니까 뭐 나중에 따로 업로드를 하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섹터들 ICD는 제가 따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때 뭐 종목 공부할 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뭐 실적들이 좀 이게 ICD 실적 3분기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디스플레이 섹터가 어쨌든 아직은 여의도나 시장에서 좀 조금 더 여러 가지 투자들이,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는 막 지금 가전이나 이런 게 좀 막 집중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 섹터는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투자들이 뭐 올해 원래 할 거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고, 내년 상반기에도 뭐 할까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할까 막 이런 분위기들에서 섹터의 어떤 흐름들은 관심들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평가적 관점에서는 좋고, 아예 뭐 이렇게 지금 싸게 사서 내년까지 한번 바라본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비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소재, 뭐 스마트폰, UTG 이런 이제 그 섹터에 다 이제 좀 밀리는 거예요, 순위가.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싸면 그런 게 우선순위로 가고, 이제 반도체 오늘 소재 대표적인 막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은 것도 오늘 반등하더라고요. 한솔 케미칼 뭐 이런 것들도 좀 반등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이 먼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TG 뭐 이런 쪽이 먼저 가고, 항상 디스플레이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순위가 밀리는 분위기다. 이 정도를 이제 코멘트 드리고, 어쨌든 이 그 빨간 상승의 기운이 여러분들 계좌 곳곳에 다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